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배군의 6남매 아빠. 원래 형님이라고 알고 지냈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교육감 후보가 되셔가지고 제가 이제 시골에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이제 곧 있으면 사회에 나갈 첫 발을 디딜 19살짜리도 있고 네. 5살짜리도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는 그 교육청 앞에 이렇게 슬로건이 하나 네. 걸려 있던데 네.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네, 교육을 네. 만들겠다. 네. 네. 오래전부터 그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그 김승환 교육감 체제 때 예. 그렇죠. 가고 싶은 학교. 네. 근데 시골 학교에 우리 아이가 학교를 네. 반 학기 다니고 네. 학교 다니기 싫다고 몇 달을 쉬었어요. 몇 학년 아이가요? 1학년짜리. 1학년 아이가 네. 집에서 아마 놀다가 학교 가고 싶은 나이인데요. 그렇죠. 네. 아이들이 친구들 만나고 네. 하고. 근데 하기가 싫대요. 그래서 혹시 네. 이제 교육감님이 또 이제 이어서 네. 이제 교육감이 되시면 네. 가고 싶은 학교를 어떻게 만드실 아하. 뭐 특별한 어떤 그런 비전이 있으신가 네. 궁금해서. 우선 이제 학교가 네.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다. 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네. 공부 자체가 그렇게 어떻게 즐겁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음. 굉장히 뭐라 볼까? 우리는 삶을 탐구하거나 인생을 탐구하거나 또는 막 놀아주는 그 놀이 중심의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덜한 편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현실이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학교는 좀 뭐죠? 학교 안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편인데 당장 제가 생각하고 떠오르는 것은 네. 학교 간의 특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성화 또 다양화 또 그 지역의 어떤 거에 맞는 지역화 이런 정도의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이 네.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대개는 어린 아이들이 그 호기심이 있잖아, 호기심. 네.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교에 있으면 좋겠죠. 네. 그냥 너무 루틴한 어느 학교에나 똑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마다 좀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좀. 그것은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고등학교는 네. 그것이 이제 정말로 딱 들어맞는 이야기인데 저희 그 초등학교는 항상 벌써 100년 전부터 전인교육이라고 하는 네네. 걸 목표로 삼았었잖아요. 네네네. 전인교육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알기로 온전한 아이들 삐뚤어지지 않고 네.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아이들의 그 성장 발달을 도와주는 게 전인교육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전인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칠판에다 뭐 쓰면서 네. 하는 교육이 아니라 네네. 아이들이랑 뛰어놀고 뭐 만들어보고 그리고 뭐 아이들이 놀이마저도 창조해보고 막 하면서 그 발달하는 게 그 전인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그 전인 교육이 100년 전부터 우리가 외치기는 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젊은 교육강국이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게 사실 핀란드나 덴마크나 막 네. 북유럽 국가들은 네. 숲에서 아무 놀이 도구 안 주고 네. 나무 막대기하고 돌하고만 밧줄하고만 갖고 놀아도 행복한 하루가 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후보님께서는 어떤 네. 생각이 있으실까? 그러니까 전인교육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뭔가 전인교육 안에는 그 우리가 옛말로 지덕체의 조화로운 이루어져야 네. 이게 균형 있는 발달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네. 공부만 많이 한다랄지 그렇다고 예술만 한다랄지 그럴 수 없으니까. 또 우리 생태계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종들이 다양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네. 생태계의 건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듯이 네. 우리 교육에서도 지금 우리 김기립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전인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을 키워내야만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한국 사회나 문화가 학벌 중심으로 되거나 예. 또 교육을 너무나 개인의 성공과 출세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너무 심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교육하면 사실 우리가 말로는 인성교육이랄지 민주시민교육을 얘기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좋은 대학 보내는 거, 그래서 좋은 직장을 잡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는 하나의 도구와 수단화돼 버린 게 강하게 교육계를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려면 사실은 우리 어른들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갈 필요가 있죠. 네. 어른들이 그런 눈으로 학교를 바라보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계속 그렇게 끌고 오니까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아이들은 그냥 그런 쪽에 따라오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 전인교육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막 대전환의 시기잖아요.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제 네. 학교와 학교 밖에 구별도 안 되고 네. 당장 뭐 1년 뒤, 2년 뒤에 진짜 이게 교육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아까 말씀하신 전인 교육의 차원에서 교육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성찰해봐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성찰을 하고 나면 네. 실천이 따라야 되잖아요. 당연히 네. 그렇죠. 근데 실천 그 시골 학교가 사실은 선생님 숫자하고 학생 숫자하고 비교를 하면 네. 그 비율 이렇게 하면 교육 환경은 정말 좋잖아요. 1인당 교사 수의 애들 비율 비율을 따지면 네. 정말 좋아요. 네. 정말 좋고 이제 다만 약간 서운한 것들이 있다면은 아이들이 그 미술 교육이나 음악 교육이나 네. 체육 교육이나 네.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거 하고 네. 네. 그리고 그 이제 교육의 불평등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런 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고 네. 또 하나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상담 교사라든지 그 보건 교사라든지 중요한 교사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네. 학교에서 안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뭐 이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복용교사 대행 해가지고 뭐 그 과학 선생님이 한다든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네. 그 보건 교육이 잘 안 돼 있고 성교육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뿐만 아니고 교사들 자체도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옆에 바로 보건소가 있으니까 다치고 뭐 할 때는 보건소 쪼로로 가면 되는데 네. 네. 사실은 보건교사가 담당하는 부분이 그 안전 문제만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어떤 정서적인 그 상담교사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아예 없애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순회 교사제라고 네. 해가지고 순회교사. 네. 그 보건교사하고 상담교사들이 순회를 하면서 네. 네. 이렇게 책임을 져줬었거든요. 네. 네. 근데 교사의 권리? 인권 침해다 해가지고는 순회 교사제를 없앴어요. 근데 좀 그게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시골에 있는 아이들도 도시에 있는 아이들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그 혜택은 네. 받아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부탁입니다. 네. 네. 교육의 이제 불평등 문제가 우리 사회에 정말로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사회적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고 네. 우리 교육에 와서 들여다봐도 지금 그 사회를 보면은 수도권과 지역의 어떤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에 돈과 정보와 사회적 인프라가 다 몰려 있고 지역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또 이게 우리 전라북도로 봤을 때도 전주를 중심으로 한 도예지와 지금 대구에 계신다고 했는데 대구의 소규모 학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그 교육적 혜택이 고스란히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적다고 해서 선생님들의 그 다양한 기능을 하는 보건이랄지 상담이랄지 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어떤 형태로든 그 아이들에게 혜택할 수 있도록 사람을 인적 자원을 확보해서 배치를 해드리는 게 좋을 텐데 사실 어떤 교육의 예산의 구조상이나 또
효율성을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 상담 선생님들 그렇게 부족한데 큰 학교에 많은 애들이 혜택 받는데 배치해야지 왜 적은 학교에다 배치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문제는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예산상에서 배치할 수 있을 만큼 해드려야 되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농촌 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 교육력,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 그런 어떤 그 선생님은 아니지만 보건소의 분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지역의 어른들이나 지역에서 뿌리박고 사는 분들이 조금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대신에 그분들이 역할을 하면 정식 선생님한테 주는 돈 사람을 하나 고용하는 것보다는 돈은 적은 돈으로 지역 교육에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시 전문 교육감이라서 다르시군요. 네. 예, 저도 마을 학교 개념. 네네. 그 개념에 정말 찬동하거든요. 네. 마을 학교 왜냐면 그 뭔가 사고가 났을 때 네네. 노약자를 먼저 구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개념이 그거거든요. 노인은 이 그 노하우가 있어요. 네네. 지혜가 있죠. 지혜가 있고 아이는 미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약자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대가 이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을 학교 개념은 저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시골에 어르신들이 네. 아이들을 지켜보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볼수록 네. 빗나가는 아이들이 없어요. 네, 그래 맞아요. 솔직한 얘기로 네. 시골 학교는 네. 그 집단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는 대신에 네. 도시 학교처럼 이 아까 말씀해주신 교육 인프라 네. 이런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그래요, 거죠. 맞아요. 학원을 보내고 싶어도 네. 못 보내요. 네. 예, 그리고 뭐 돈이 있어서 뭐 과외를 시키고 싶어도 학생 수가 안 되니까는 과외 선생도 안 온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이 어떤 그 교육의 불공정하다고 저는 봐요. 예, 아이들이 벌써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공정하게 예,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가능하면 이게 돈과 인력이라고 하는 게 제한돼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교육 중에. 근데 이거를 합리적으로 가장 효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큰 학교 아이들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지만 사실은 이게 농촌에 지금 지역 소멸을 염려해야 되는 이런 시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도 우리 교육자들의 몫이고 어른들의 몫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아이들에게 비록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돈을 지원해 준 것은 지역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만 된다면 네. 지역의 시골의 마을이 사라질 걸 우려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려가 아니라 없어질 거가 그냥 단언해버리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그런 위기에 몰리지 않아요? 거의 배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 시골 마을이? 왜요? 고령화되면 누군가는 돌아가시고 태어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사라질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꾸면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를 살려놓잖아요. 마을 학교 개념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양병원에 가려고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나 이제 퇴직하면은 시골 가서 살아야지. 시골 가면은 내가 돌보고 내가 그러니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손자 손녀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되게 그런데 왜 좋아하냐면 자기가 처음에 애를 낳았을 때는 처음 낳아보니까 이거 키우는데 벅차요. 그런데 애 다 키워놓고 이제 퇴직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과거를 보면 반성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 꼬맹이였을 때 내가 좀 더 놀아줄 것, 좀 더 이거 더 잘해줄 것. 교육복지, 노인복지 함께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만 된다면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예. 고령화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 김길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별종이 가까울 만큼 자녀도 6명씩 낳고 또 아이들에게도 그렇죠.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은 떠나고 농촌 다 떠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이런 작은 학교들을 잘 살려주고 이 학교에서도 충분히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좀 조건이 정리가 돼야만이 젊은이들이 그래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지금 고등학교 네. 다니는 아들 얘기를 한번 잠깐 하자면 네. 이 아이들 친구들이 첫 번째 취직, 직장.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 어떤 아이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우리 때는 이제 취직도 안 될 거야. 왜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다 직장 잡고 있고 그 사람들이 권리는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취직도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었고 네. 어떤 아이는 나는 졸업하면 인서울 할 거야. 꼭 서울로 가서 학교 갈 거야. 네. 대학 갈 거야. 이런 아이들이 많고 네. 두 부류 아이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지역은 살아남지 못해요. 사실. 그래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또 꼬리를 물고 가자면 네. 작은 학교가 있고 네. 이 학교를 둘러싼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마을이 있고. 네. 네. 그러면 이 학교를 중심으로 여기 이것만 학교가 아니라 이 전체가 마을이 학교가 돼버리면 네. 네. 유치원생도 선생이고 학생이면서 이제 80, 90 이렇게 폴더로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선생이면서 학생인 나는 가르치기만 하고 너는 배우기만 하고 이거 아니고 저도 교리 나왔잖아요. 그래요. 거기 큰 돌에다가 교학 상장이라고 누가 써놨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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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서로가 배우고 가르치고 하면서 서로가 성장해 나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마을 학교에다가 딱 하나 세워놓으면 태어난 아이들도 행복하고 7, 80 먹은 어르신들도 행복한 어떤 그 교육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로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학생들을 담아서 그냥 수업하고 이제 그런 게 지금까지의 기존의 학교 개념이었지만 지금 김길수 선생님 말하신 내용 보면은 이제는 세상이 학교가 되는 거죠. 아이들의 배움이 있는 곳, 아이들의 배움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니까 누군가의 배움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학교인 것이고 그것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가면서 가는 이런 것들이 된다면 그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생님이 또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마을학교에 대해서 나는 김일수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찬동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교육감이 되더라도 실제로 교육감은 공적인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만에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학교 떠나면 마을에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을의 교육 과정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필요하다면 공조직에서 좋은 도움을 드리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저희 어차피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지 마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게 되면요. 네.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네. 정리하고 네. 정리해 볼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군청에서 청소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제 청소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군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네. 마을학교 개념을 네. 어떤 실험적으로 지금 어디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타시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을학교 개념을 좀 교육청에서 그냥 좀 적극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노인들도 행복하고 어린이도 행복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실험학교를 한번 대군에다가 그걸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행정하고 군청 얘기하시고 교육청 얘기하셨지만
사실 그 마을의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 지원은 군이나 이런 행정기관들이 하는 거고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우리 교육청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그것이 하나의 세팅으로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군청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교육적 컨텐츠나 교육적 프로그램은 교육청이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뭐 이런 식의 연합체 네, 그래서 공동으로 해보는 게 있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실무 단위에서는 네, 또 다른 이야기도 하겠죠. 이제 뭐 네. 노인복지기금, 그다음에 아동복지기금, 막 이런 거 군청에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을로 내려올 때 교육청하고 함께 회의를 통해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 마을로 내려오고 교육청은 학교로 지원하고 그러면 학교 교사와 마을 교사, 네. 마을 어르신들, 또 뭐 마을의 아저씨들, 뭐 이모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협업 체계가 이루어지면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마을복지 뭐 이렇게 한꺼번에 그리고 이제 좀 따뜻한 교육 환경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뭐 시작은 네. 가고 싶은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네. 결론은 네. 마을학교 공동체. 마을학교 네. 마을학교 공동체 네. 뭐 이런 걸로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라고 하는 게 이제 기존의 학교는 지금까지 학교라고 하는 이미지나 어떤 형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마을 학교 쪽은 역시 미래로 이렇게 진화해 가면서 특히나 어렵고 힘든 배군 같은 그 지역의 소멸 위기를 겪어야 되는 아주 소규모 지역의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마을 학교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서 보완해 가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믿음이 가는데요. 네.